제 시대. 이제 얼마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 하지만 우리 주변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있다. 이 질환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비염과 축농증은 집중력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중독 질환은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제약을 준다. 그리고 발 질환은 전신 건강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생명을 앗아가진 않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협하는 질환. 특히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아침에 일어설 때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는 정도. 감옥? 감옥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몸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지만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발. 이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발의 질환들에 관심을 가질 때다. 발 질환 수술과 연구의 1세대로서 발 박사로 통하는 이우천 교수. 창의적인 수술법 개발과 연구로 발 질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이근배 교수. 두 명의와 함께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되는 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알아보자. 하루 종일 소파를 떠나지 않는 이재빈 씨. 마치 인형처럼 꼼짝을 안 하고 있다. 아니 여보 물 좀 줘봐 물. 여보 그 수박 좀 없나? 수박 있어 수박? 사실 그는 강 큰 남편이 아니라 발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 도대체 그의 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몸풀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가 들려요. 뚝 소리가. 소리와 함께 이게 파열된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치료하던 중 배드민턴을 다시 친 것이 화근이었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된 것이다. 이게 흔히 표현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생각 들 때 많고, 누가 뛰어가는 거 보면 나도 뛰어가고 싶고, 누가 어디 가는 옷차림, 등산 옷차림, 어디 운동복 옷차림, 이런 옷차림으로 누가 지나가면 내가 그거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만 굴뚝 같고, 그래서 참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빈 씨의 걷는 모습을 촬영해 보았다. 그의 걸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걸어야지 걸을 수 있어요.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걸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거예요. 뒤꿈치를 딱 대고서 그대로 걷는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지를 못하잖아요. 아킬레스 질환은 되게 이렇습니다. 아킬레스건이란 종아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힘줄로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달리거나 뛰어오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흔히 약점을 뜻할 때 쓰는 아킬레스건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된 이름이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스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스틱스 강에 씻기게 된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손으로 잡고 씻기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절대적인 약점이 돼버렸다. 결국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된다. 아킬레스건은 치료에 있어서도 큰 약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이 터져도 처음에 진단을 미스하는 경우가 20%예요. 뼈가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뼈가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 덜 아파져요. 그래도 뼈는 상당히 오래 아픈 게 가죠. 일주일이면 계속 아프죠. 어느 정도는. 힘줄은 더 빨리 아픈 게 없어져요. 내가 가다가 딱 다쳤어요. 근데 호텔은 아무 상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날짜가 가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돼서 오는 분이 꽤 있어요. 그때 가면 힘줄이 파열이 되면 근육에서 땡겨 올라가거든요. 이 파열단 사이가 멀어져요. 땡겨서 꼬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재수술을 위해 이우천 교수를 찾은 아파서 유치원 그래요. 교사 김미란 씨. 아플까봐 그래요, 그죠? 아킬레스건이 재파열돼 통증이 심하다. 이게요. 여기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아니요. 계단 내려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저절로 퍽 소리가 나면서 네.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죠? 네. 상처의 크기로 첫 번째는 봐서는 계단을 내려가다 원래 파열이 돼 상처들이 수술을 좀 했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주 만에 재파열이 됐다. 8주, 거의 2달이 됐는데 어떻게 다쳤죠? 괜히 보조기 안 차서요. 보조기 안 차서, 그러니까 꼬매고 나서 충분히 강도가 생기기 전에 다시 디뎌서 터진 거다, 그죠? 네. 보조기 안. 유치원 아이들이 보조기 보조기에 안 걸려 잡으려고 넘어질까봐 보조기를 푼 것이 계단 문제였다. 올라갔어요. 후회가 막심하네, 그죠? 저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수술을 파열은 고 늘상 운동을 하는 재파열된 선수보다는 부분을 일반인에게서 깎아낸다. 더 많이 내 말을 발생한다. 봐서는 역시 그 자리가 터진 게 맞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연히 운동하다 보면 갑자기 딱 뛸 때 생기거든요.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게 잘 끊어지는 게 정지 자세에서 갑자기 탁 튀는 거예요. 정지 자세 갑자기 탁 뛰면은 갑자기 힘이 콱 가고 또 점프해서 팍 내리고 이런 운동에서 그게 파열이 되기가 쉽거든요. 이번에는 재파열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유치원도 다녀야 되는데 유치원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파열될까 봐.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빨리 나서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갈 수가 없네요. 네, 진짜 다시는 다치고 싶지 않아요. 여기다 뭐 받칠 거 좀 더 주실래요? 이우천 교수의 집도로 김미란 씨의 아킬레스건 재수술이 시작됐다. 작은 실 주세요. 지원도 하나. 파열된 아킬레스건. 한눈에 보기에도 굵은 실타래 같은 근육이 끊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재파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려 올라간 근육의 끝을 찾아 적절한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있어. 이우천 교수는 끊어진 부위를 단단히 연결하고 발목을 움직이며 아킬레스건이 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터진 거를 다시 봉합하는 이제 오늘은 그런 수술인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길이라든지 이런 데 조절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이어주면은 발목을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너무 늘어진 채로 꼬매놓으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발목에. 그래서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꼬매는 게 제일 중요한 수술입니다. 봉합 수술이 끝나고 나면 지루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다.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큰 차이.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세상이 갑자기 감옥이 돼버린다. 그리고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못난이 발이 우리 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감옥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우울하거든요. 네. 신나는 댄스곡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요. 진짜. 멀쩡하게 잘 쓰던 발도 점차적으로 증세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비만이라든지 또는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성인병, 보통 말하는 건 뭐 있습니까? 뭐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여러 가지 만성 성인 질환하고 성인 질환을 일으키는 제일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은 많은 인대가 밀집해 있고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다. 26개의 뼈와 30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골, 중족골, 족근골로 나뉜다.
걸을 때 맨 처음 닿게 되는 뒤꿈치 뼈에는 체중의 60%가 전달되는데 이때 아치 모양의 족근골들이 특유의 유연성으로 충격을 흡수해준다. 그리고 발가락 부위는 몸의 중심을 잡고 지탱하며 걸을 때 바닥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55세의) 주부 이명란 씨. 집까지 한 정거장 거리인데도 버스를 타야 한다. 석 달 전부터 생긴 발바닥 통증 때문에 5분도 걷질 못한다. 발바닥이 아픈 후론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일단은 운동을 못하니까 이게 살이 찌니까 무릎팍까지 아픈 거죠. 그래서 다리가 안 아파야 뭐 운동도 좀 하고 내가 볼일도 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볼일도 못 보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꼬라지가 아니죠, 이거는. 이명란 씨 걸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우천 교수가 이명란 씨의 다양한 걷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다. 쩔룩 하는 게 그게 그 아픈 발에는 힘을 별로 못 주고 걷는 거예요, 지금. 그죠? 뒤를 거의 안 대고서 얼른 옮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앞꿈치만 살짝 딛고 넘어가는 거지요. 기우뚱기우뚱 하면은 뭐 지금 이제 조금 체중도 있고 그러시면은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 몸이 기울어지니까 여러 군데가 다 불편할 수 있겠지요. 이명란 씨가 느끼는 증상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아프냐면 골문 거 있잖아요. 골문 그냥 꾹 누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막 짤 때 그렇게 아프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냥 뭐 이렇게 뻐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골마서 아픈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제일 아픈 원인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다. 저쪽은 아주 많이 이명란 씨 굽어져 통증의 있으니까. 원인은 족저근막염으로 밝혀졌다. 거기 많이 아파. 요거 고는 것 같이.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강한 섬유 조직으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비만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하중이 가해지면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족저근막염은 통증은 심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먼저 특수 깔창으로 발바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당긴 후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치료는 물론 예방도 될 수 있다. 같이 몸쪽으로 당기시면 이 발바닥에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되시는 걸 느끼. 이게 족저근막의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제 족저근막이 정상과 다르게 변성되는 겁니다. 이 섬유질이. 이런 경우에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낫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누구나 뭐 내가 오늘 등산을 갔다 왔더니 며칠 동안 발바닥이 더 불편하다.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이상, 2주, 3주 이렇게 갈 때는 한 번은 병원에 오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가 늘고 생활 방식이 편리해지면서 이상하게도 발의 고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 질환도 해마다 늘어 지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많은 발 질환은 족저근막염, 발목 관절염, 무지 외반증 순으로 조사됐다. 찌릿찌릿해요? 그것도 아니죠. 63세의 오옥순 씨. 엄지 발가락이 점점 휘기 시작하더니 발바닥과 발가락까지 통증이 심하다. 근데 이제 2단계가 그러니까 다음에 2단계가 와가지고요. 이게 들으면은 발을 이렇게 뜯으면은 찌릿찌릿해요. 발바닥 들을 때마다.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바로. 네. 여기가. 네. 네? 여기 아픈 거, 네. 여기. 지금 이분이 다 얘기해도 문제는 내가 요거. 그게 이렇게 돼서요. 그게 이렇게 돼서요. 요게 지금 지금 봐서 지금 저거는 빠진 건 아니에요.
저게 조금 더 가면 관절이 빠져버려요. 빠져버려요. 네. 빠지려는 증세예요, 이게.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관절이 돌출되면서 다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이다. 발가락 안쪽이 돌출되고 그 부위가 신발의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겨 통증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과 겹쳐지면서 티눈이 생기고 관절이 탈구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오옥순 씨의 경우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관절이 탈구되면서 통증이 심해진 경우다. 이건 추산해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예요. 이제 증세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건 튀어나와도 수술하라고 내가 안 그러는데 두 번째가 이렇게 돼서 아프면 수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파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나빠져서. 엄지발가락이 휘기 시작하면 왜 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인간의 발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지발가락이다.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밖을 향해 있던 엄지발가락이 점점 앞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발이 동물들처럼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다음 걸음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걸을 때 우리의 발은 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이동한다. 만일 엄지발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발가락과 발바닥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굳은 살이 생기고 다른 발가락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신발은 패션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신발은 더욱 과감하고 화려해진다. 30대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무지외반증. 신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특히 여성분들 볼이 좁은 신발, 또 굽이 높은 신발, 이것과 무지외반증이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상식적이죠. 누구든지 뒤꿈치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럼 엄지가 바깥쪽으로 싹 밀립니다. 이제 그런 힘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지만 실상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얼굴이 닮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발도 똑같이 닮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무지외반증인 오옥순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발은 뼈와 인대가 많은 데다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술장은 시작부터 긴장감으로 팽팽해진다. 오옥순 씨의 수술은 휘어진 엄지발가락과 탈구의 위험이 있는 두 세 번째 발가락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먼저 관절이 탈구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두 세 번째 발가락을 바르게 펴 고정을 하고 뼈를 잘라 길이를 줄여준다. 그 다음 엄지발가락 쪽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길게 절개하고 돌출된 뼈를 깎아낸 다음 바르게 편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앞을 향하도록 고정하는 핀을 박아 넣는다. 발가락 관절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란하게 교정되면 걸을 때 5개의 발가락에 고루 힘과 압력이 분산돼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휘어지고 튀어나온 발가락 뼈를 잘라 모양을 잡고 나면 가느다란 핀을 넣어 뼈를 고정하게 된다. 그 다음 핀의 정확한 위치를 보기 위해 엑스레이로 확인을 한다. 발가락은 뼈가 작아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엑스레이 한 번 더 볼까? 마지막으로? 괜찮지? 어느 정도 깎아내야지 뭐 차이가 나니까.
또 그런대로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작은 뼈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크게 팍팍 틀리거든요. 그럼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돼요. 조금 차이가 나오게 해보라 이 말이죠. 이거 좀 올려주세요. 발 전체의 엑스레이를 통해 핀의 위치와 뼈의 모양을 확인하고 나면 발 밖으로 튀어나온 핀을 잘라내고 수술은 마무리된다. 발가락이 굽어갖고 이걸 그냥 두면은 또 여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발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굽어진 거를 피는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뼈를 수술하고 발가락의 요 마디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 무지외반증 자체를 수술한 거죠.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외관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뼈를 5군데를 수술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작은 부분의 병이라는 것이 간단하고 하기도 더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섬세한 그런 이 길이를 맞춘다든지 또는 높낮이를 맞춘다든지 이런 면에서 오히려 큰 뼈 대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주의가 필요한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남성 어느 방에 가야지? 몸실에 들어가서. 이우천 교수의 회진이 시작되었다. 그래. 들어가. 지낼만 하세요. 이틀 전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은 오옥순 씨. 가볍게요? 그러면 수술을 받고 난 기분은 어떨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런. 너무 좋죠. 제가 발가락이 의외로 이렇게 튀겨나왔고 또 한쪽은 벌어지고 튀겨나왔고 그랬었걸랑요. 그랬는데 뭐 제대로 잡혀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다면은 너무 저로서는 만족스럽죠. 죽을 때까지 이 발을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죠. 새벽 4시. 유난히 빨리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은 택배 집화장. 이제 막 60에 접어든 구경철 씨는 벌써 1시간 전부터 나와 작업을 시작했다. 물량이 많아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발목이 문제다. 통증이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그게 날마다 진통제를 이제 먹고 일을 한다고 봐야죠. 지금 내 아침에 진통제를 몇 개를 먹었다고 지금. 몇 달 전부터는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지 않는다. 어떻게든 수술을 피해보려고 하루하루 수술을 미뤄왔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다. 하루 살면서 이렇게 일하실 때 통증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일할 때보다도 이제 쉽게 쉬었다 일어설 때나 아침에 일어설 때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는 정도. 아, 통증이 그렇게 심해요? 뜻대로 못해요. 편안히 계세봐요. 죽고 싶을 만큼 아픈 그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구경철님 오른쪽은 관절염으로 이제 관절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통증이 지금 2개 중에서 이쪽이 훨씬 통증은 심하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구경철님 오른쪽 발목 3차원 사진이에요. 이렇게. 오랜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이 다 닳아 뼈가 서로 닿아 통증이 심해진 것. 3D 사진으로 보면 관절이 녹아 마치 하나의 뼈처럼 붙은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발목이 간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이 대부분 망가져서 황달이 왔을 때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것처럼 발목도 아파서 오면 대부분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발목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발목은 많이 아파도 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거의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또 아파도 조금 아팠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이 병원을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발목이 자주 삐거나 또 통증이 간헐적이 왔다 그러면 꼭 집 근처 정형외과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죠.
발목 관절은 종아리 안쪽 뼈인 경골과 바깥쪽의 비골, 발목 아래의 거골로 이루어진 관절이다. 발목 관절은 위아래 움직이는 경첩 모양의 관절로 수많은 근육과 인대들이 감싸고 있다. 이런 근육들은 걸을 때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발목 양쪽에 있는 둥근 복숭아뼈가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한다. 그런데 발목을 자주 접지르게 되면 발목 바깥의 인대가 늘어나고 찢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발목이 불안정해져 관절염의 발생도 높아진다. 구경철 씨의 경우 군대 시절부터 자주 발목을 접지르면서 발목 관절염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관절이 다 닳아진 상태라 인공 관절을 넣기로 했다. 왼쪽 발은 오목발로 인한 변형이 심하다. 발의 아치가 높고 안쪽으로 휘어져 발의 바깥쪽으로만 딛게 돼 생긴 변형이다.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발 충기. 그래서 여기를 뼈를 좀 잘라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 뒤꿈치가 여기 오게. 그래서 일자로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제가 조금 이렇게 뼈를 좀 교정해서 바깥쪽으로 하면서 이쪽 그 힘줄도 좀 꾸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되니까 훨씬 발 자체가 걷는데 편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구경철님도 수술하시고 뭐 한 앞으로 15년, 20년 더 일하실 건데 건강하게 잘 일하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진. 구경철 씨는 오랫동안 참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은 걸까? 환자가 자기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럴 때는 수술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관절 유압수를 할 거냐, 인공관절 치환수를 할 거냐는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해서 환자에게 하는 거죠. 하여튼 자기 다리로 참을 수 있으면서 약물로 조정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때는 저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저해할 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통증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버티려고 수술을 미룬다. 그것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는. 놔주고. 구경철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인공관절이 들어갈 오른쪽 팔부터 수술을 시작한다. 맞춰서 하지의 축에 맞게 먼저 90도로 이 경골을 절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고골과 이제 밑에 부위를 절단해 나가는 거거든요. 시간 빼시고. 관절염으로 연골이 다 닳아버린 구경철 씨의 관절. 뼈와 뼈가 부딪히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발과 다리를 연결하는 경골과 거골의 관절면을 자른 후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을 삽입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인공 관절을 넣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한다. 먼저 인공 관절을 넣기 위해 관절 모양의 틀을 관절에 끼우고 그에 맞게 뼈를 잘라내기 시작한다.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 주변에 자란 뼈들까지 모두 제거하고 나서 인공 관절을 끼우게 된다. 밑에 받치고. 잡아라고. 이게 태가 나가요? 아치가 아주 높죠? 다음은 오목발로 인해 변형이 심한 왼쪽 발을 교정하기 위해 발 뒤꿈치를 쐐기 모양으로 잘라낸다. 이렇게 돼 있는 발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 원래 뒤꿈치가 이쪽에 있었는데 약간 쇠기형 절곶을 바깥쪽에서 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쇠기형 절곶을 치니까 얘를 이렇게 닫으니까 뒤꿈치가 했던 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온 거죠. 즉 변형된 뒤꿈치 뼈를 V자형의 쐐기 모양으로 자르고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바르게 교정한 후 긴 나사를 넣어 고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불안정한 발목 인대를 고정할 차례.
어쨌든 간에 방금도 내가 말했지만 푸대는 그런 인대가 늘어나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면 관절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상된 인대를 이어주어 발목의 안정성을 찾아준다. 꾸매고 나서 실제로 발목이 아까에 비해서는 아주 안정돼 있죠? 너무 감미로워요. 아니. 이 환자는 뒤꿈치를 발목을 내반대 있는 걸 교정하고 외측 인대를 발목에서 꾸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정된 발을 갖고 예를 들자면 오른쪽 인공 환자라고 왼쪽을 잘 걸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거고. 수술은 아주 무난하게 순조롭게 잘 됐네요. 네, 좋았어요. 발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발은 손이나 얼굴보다 훨씬 강렬하고도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신체 부위다. 지난 15년간 발로 여러 감정을 표현해온 광주 시립발레단의 박성화 씨. 최근 들어 발목의 통증이 심해져 기본 동작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쪽 오른쪽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렇게 럴리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이제 제 발레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대가 손상됐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을 보면 힘이 안 들어간다, 아니면은 너무 움직임을 할 때 빡빡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평소에는 괜찮다가 또 어쩔 때는 안 아프고 또 어쩔 때는 아플 때는 너무 아파 버리니까 그냥 단지 저는 그냥 직업병?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글을 줘봐. 발레리노 박성화 씨의 수술이 시작되고 있다. 먼저 작은 발목 관절 사이로 2.5mm의 관절경을 넣기 위해 견인 장치를 이용해 관절을 살짝 벌려준다. 발목 안쪽으로 관절경을 넣으니 찢어진 연골이 나타난다. 너덜너덜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손상된 연골이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죠?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던 연골을 찾았지만 손상된 부위가 크고 깊어서 연골 이식술을 결정했다. 먼저 내측 복숭아뼈를 잘라 관절을 노출시킨 후 손상된 연골을 동그란 모양으로 제거해낸다. 그 다음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릎 부위에서 연골을 떼어낸다. 빈 공간은 인공뼈를 이용하여 채워넣고 무릎에서 떼어낸 연골을 그대로 발목에 이식하면 수술은 끝나게 된다. 이식된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붓게 된다. 네, 탐침을 해보니까 연골 손상과 함께 밑에 있는 이 골이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하고 보니까 깊이가 너무 크고 크기가 한 지름이 1cm 정도. 이제 거골에서는 뼈가 적기 때문에 적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뼈를 자극하는 골수 자극 치료만 하지 않고 무릎에서 자가 연골을 이식해가지고 발목에 이식하는 그런 연골 자가 이식술을 한 겁니다. 수술은 아주 순조롭게 무난하게 잘 됐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과 뒤꿈치 교정술 등 3가지 수술을 받은 구경철 환자의 회진 시간. 양발을 모두 수술해 불편할 텐데도 얼굴이 밝다. 다행이네. 얼굴도 밝고 그래 좋네. 네. 오랫동안 미뤄온 수술을 받은 구경철 씨. 어떤 변화를 느낄까? 네, 지금 내가 봐도 벌써 평평해졌다고 느낄 수 있구만요. 특별히 가고 싶은 데는 없고 그냥 등산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등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구경철 씨와 마찬가지로 발목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문용기 씨. 수술 후 3년이 지났다. 이 넓은 밭농사를 아내와 단 둘이 짓고 있다. 수술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다.
다리 수술 안 할 때는 목발을 짚고 저 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주머니를 일만 시겠지. 들어들 못하고 아프니까 못 걸으니까 그때는 참말로 서러웠죠. 보고 하들을 못하고 안타까웠어요.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우울증까지 생길 뻔했다는 문영기 씨. 수술 후 마음 건강까지 찾아 농사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있다.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해놓게 훨씬 소래. 이렇게 일을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일하고. 그리고 편리해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걸으면서도 발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이나 발목의 통증이 참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병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오래 걷는다, 달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 손상,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또 되겠습니다. 흔히 등산은 걸을 줄만 알면 누구나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등산으로 인해 발이나 발목 등을 다치는 환자가 많다. 이곳은 한 해에 80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 등산객이 많은 주말이면 산악 구조대들의 활동이 바쁘다. 더웠는데 오늘 떨어져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보면서 삐끗한 것 같아요. 등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은 바로 발목 염좌.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발을 헛디뎌 삐끗하게 되는 것이다. 부상자가 생기면 산악구조대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하산을 돕는다. 동대 방향으로 약 50m 지점에 발목 염좌 환자가 있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찜질을 눌러져 있는 게 한번 찍어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해. 역시 발목을 삐끗해 구조를 요청한 등산객. 명산을 다 올랐다는 베테랑도 순식간에 발목이 꺾이고 말았다. 움직이지 않게 꽉 조입니다. 올라가는데 뒤졌는데 약간 그러다가 확 제껴진 건 아니고 약간 그랬는데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 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지. 뭐 이제까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신경 안 쓴다고 봐야죠. 그냥.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날씨가 무더워 쉽게 지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하며 등반을 하는 것이 좋다. 흔히 운동이나 등산 중 발목을 삐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의들의 의견은 다르다. 그게 의학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발목이 삐는 게 인대가 부분 파열된 건데 치료를 적절히 안 하셨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상태로 뭔가 좀 늘어나 있으니까 좀 더 덜렁거림이 심해져서 삐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아프고 그런데 그게 계속 더 늘어난 힘줄은 계속 또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자주 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하시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죠. 발목을 삐었을 때 기억해야 할 프라이스 치료법이 있다. 피는 보조기나 석고 붕대를 이용해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R은 얼마간 쉬어주는 것. I는 차가운 얼음 마사지. C는 붓기가 있는 부위를 압박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E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1km 걸을 때마다 발이 받는 무게는 약 12톤. 허리는 상체만 지탱하지만 발은 온몸을 지탱하며 압력을 받는다. 발은 그 역할과 활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편안하고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건강한 발은 어떤 발일까? 발 건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의 아치 구조. 아치 모양이 변형된 경우 발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상적인 발은 걸을 때 발바닥과 뒤꿈치만 바닥에 닿는다. 그런데 평발은 체중이 누르면서 아치 구조가 무너져 발 근육이나 근막에 무리가 가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통증이 생긴다. 평발의 반대는 오목발, 과도하게 발의 아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발바닥의 극히 일부분만 땅에 닿게 돼서 굳은 살과 통증이 생기고 신발의 바깥쪽이 많이 닳게 된다. 근데 아마 이 중에 10중 8구 87명이면 15명은 분명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무너지는 평발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발이 또 반대되죠. 약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대 의대생 90명을 대상으로 발 검사를 해보았다. 선생님 힘만 좀만 주고. 검사 방법으로는 자신의 발 상태를 체크하는 설문지, 야, 나와. 돌아가지 말고. 네, 그리니. 발 거울을 이용한 진찰, 그리고 발의 압력과 보행 패턴을 알아보는 보행 분석 검사를 사용했다. 검사 결과 전체 90명의 대상자 중에 약 10%인 9명이 평발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신이 평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어.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그래서 운동을 평상시에 좋아하는데도 거의 제가 평발인 거를 당연히 모를 정도로 저는 그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제가 발이 아팠던 게 다른 사람들도 구두 신으면 그렇게 아프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기보다는 제가 평발이어서 남들보다 더 힘들고 아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 학생의 경우 평발 때문에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치우친 상태다. 구두나 아무데나 깔창을 옮겨 신어. 근데 선생님이 만일 평발을 교정해주는 깔창을 깔게 되면 발 뒤꿈치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어 훨씬 더 편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평발에는 아치가 무너지는 거니까 아치를 서포트하는 그런 깔창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맞게 맞춤형 깔창을 만들어서 운동화를 신을 때는 운동화로, 구두를 신을 때는 구두로 옮겨서 깔창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테이핑 요법이라 그래가지고 테이핑을 발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앞에 정강이까지 이렇게 붙여주면은 발이 무너지려는데 이 테이프 때문에 힘이 좀 지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게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깔창, 그리고 발을 좀 더 지지해주게 하는 그런 테이핑 요법, 이것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평발이 교정되지 않고 발바닥에 통증이 오거나 발에 쥐가 나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받는 방법도 있다. 됐다. 또 니들 주세요. 발바닥에 아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프링 인대다. 평발의 경우 이 인대가 느슨해진 경우가 많다. 스프링 인대를 복원하기 위해 엄지발가락을 당겨주는 힘줄을 사용한다. 이 힘줄을 발바닥 안쪽의 아치를 이루는 두 개의 뼈에서부터 발 뒤꿈치 뼈까지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아치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걸을 때 발바닥에 오는 압력과 힘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세상에 대한 꿈과 고민으로 가득 찬 중학교 2학년 나영이. 나영이에겐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고민이 하나 더 있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맨발을 보여준 적이 없다. 발가락 하나가 짧은 것이 건강에 무슨 해가 될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 발가락 하나 없네. 발가락 어디 갔어 하나? 없지. 50% 일을 하고 나머지 4개가 12 이렇게 보통 해서 50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너는 지금 이 4개가 일을 해서 이렇게 디벼줘야하는데 이 하나가 없으니까 나머지 얘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너가 좀 더 크면 이 2번째, 3번째 밑에가 이만한 혹처럼 갱이가 달려. 나영이 나이가 15살이잖아. 네네. 15살 때 수술한 아이 나영이 바로 특히 성장의 폭이 큰 사춘기가 되면 짧은 발가락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럴 때 환자들은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된다. 얘들은 다 수학여행 갈 때도 목욕탕 갈 때도 양말 벗고 가는데 저는 여행도 못 가고 얘들하고 잘 못 놀고 그랬어요. 수술하면 다 괜찮아질 거잖아요. 제일 하고 싶은 일 수술하고. 바다로 놀러 가고 싶어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환자들의 예쁜 발을 보여주자 수술에 대해 겁을 먹었던 나영이의 얼굴이 금세 환해진다. 보통 방학 때 수술 많이 하는데 2, 3개월 정도 걸려. 그럼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이제 너 이제 양말 마음대로 벗고 다녀야 되겠다. 하이파이 한번 해. 하이파이. 짧은 발가락을 수술하기 위해 나영이가 잠들어 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은 발 바깥에 뼈를 늘리는 장치를 달고 매일 조금씩 뼈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나영이는 양쪽 발 모두 4번째 발가락이 짧은 중족골 단축증이다. 먼저 발가락 뼈에 4개의 고정핀을 박아 고정 장치를 연결한다. 그리고 발가락 뼈를 자른 후 매일 1mm씩 간격을 늘려주면 그 사이에 뼈가 자라면서 발가락이 길어지게 된다. 잘 늘어날 것인가를 한 5mm 정도 수술장에서 미리 늘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잘 늘어났고 절골수도 완벽히 됐잖아요. 예.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예. 나영이의 회진 시간. 이근배 교수가 발가락 늘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2달이 지나면 나영이는 예쁜 발을 갖게 될 것이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양말 벗고 수영장 가서 놀러 가고 싶어요. 엄마도 기분 좋으세요? 보니까 기분 좋으세요? 네,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도, 가장 높은 산도, 그 어떤 위대한 도전이라도 늘 한 걸음씩이다. 그 일은 언제나 가장 낮고 대접받지 못하는 발이 한다. 100세 시대, 그 먼 인생의 여정 역시 발과 함께다. 건강한 발이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명의들의 당부에 귀를 기울여보자. 현대인이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게 오래 산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즐겁고 여유롭고 건강하게 살까 이런 거잖아요. 건강한 발을 가지고 레포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가족과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보면 발의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점 더 부각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발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서 잘 걷지도 못하고 발 때문에 평생을 어떤 어둠 속에서 산다는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아픔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치료를 해서 제게 다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제게 보낼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발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다른 병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 안 걸으면 안 아프다. 이 정도로 몇 년 더 살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발을 유지해야 되고 나이가 75세, 80세가 되었더라도 발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상적인 보행을 못한다. 일상활동,
또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에 40분 정도의 내가 걷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나이가 아무리 80이 되었더라도 치료를 하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코 막힌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잘 때도 이제 코가 막혀 있는 날은 입을 벌리고 자게 되니까 입 안이 다 말라서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Would you run? If I stop, would you come? If I say